안녕하십니까.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2029년부터 나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가르치는 학생들이 궁금하다고 친구들 일로 안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네 일로 언니 우리 제자들인데요 너무 선생님 보고 싶대요. 그래서 잠깐 초대했습니다. 네. 네. 올해부터 메이스캠프에서 사탕 과목을 처음 개설이 되면서 처음으로 맡게 된 사탕 강사 김범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근처 여고 중에 예일여고랑 동명여고 솔직히 저는 문제 제 과목만 보면 두 개의 학교 문제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높은 난이도고 일반 고등학교 난이도보다 훨씬 높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시험지 보시면 제가 그 수능 문제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두 개 비교하면서 보시면 조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좀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우선 여고의 특성상 여고는 어머님들 문과 과목이 대생은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문과들이 워낙 잘하고 변별력이 문과 과목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문과 과목 난이도를 많이 높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난이도가 지금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변별력을 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문과를 잘하니까. 이따 오는데 편차 같은 걸 보시면 좀 알겠지만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이구 얘가. 자, 우선 동명여고 작년 1등급의 4%는 대략 11등인데 올해 그대로 적용을 하면 28등 정도, 그러니까 10%가 284명인가로 제가 작년에 기억하는데 10%면 28등 정도가 1등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 정부 정책은 아이들에게 등급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똥같은 소리입니다. 그 말은 1등급 아니면 인성 생각도 하지 말라. 교과로. 이 얘기랑 다를 바 없어요. 왜냐면 2등급의 첫 번째 등수랑 2등급의 마지막 등수 차이가 무려 100등 차이가 납니다. 근데 똑같이 2등급을 받고 있다면 2등급의 첫 번째랑 2등급의 마지막이랑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는 2등급은 이제는 대학교가 봐도 옛날에 2등급과 지금 2등급 차이가 완전히 차이가 나서 2등급은 이제 서울 쪽에서는 좀 안 쳐다보는 교과 성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든 1등급 안에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자 그렇게 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보면 한국사 점수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표준 편차가 밀집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17.4는 제가 볼 때 제일 한국사 편차가 큽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유가 원래 지금 요번에 그 한국사 교재가 바뀌는데 교재가 진짜 금성 출판사가 제일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그 작년 제가 여기 준비했을 때도 정말 문제를 그 밑에 그 한 줄 나와 있고 옆에 두 줄 나와 있는 이런 걸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서술형 문제를.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다 또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평균이 68.4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그대로 잘하고 안 되는 애들이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학교는 뭐냐 상위권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되게 벽을 느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대로 유지가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 보시면 알겠지만 2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취도가 포기한 애들 좀 많이 포기한 애들 이 A등급 29.2들이 계속 그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사에도 평균 여고 치고는 평균이 좀 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일여고가 84점까지 올라가는데 76.9인 이유는 잠시 후에 시험지를 보시면 이래서 점수가 안 나오겠구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교재 같은 경우는 교재가 바뀌었는데 사회가 이제 어머니 1, 2로 나뉘고 한국사 1, 2로 나누는데 이거 어머니들 그 얘기하죠. 그 1은 혹시 1학기고 2는 2학기인가요? 거의 맞습니다. 그게 학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마다 한국사는 뭐 두 분이 가르칠 수도 있고 한 분이 가르치면 순서대로 하고 두 분이 가르치면 좀 역사 순서 좀 다르게 가기 때문에 조금 한 분이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분이 가르치면 시험 범위가
앞에, 중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나올 거고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절대 한 분인 적이 없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이 가르쳐서 사회가 A, B, C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시험 범위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1단원, 4단원, 8단원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전공 과목 위주로 시험 범위를 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사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시험 범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시험 범위 나오는데 1단원 일반사회 윤리가 포함되고 2단원 지리가 포함된 단원인데요. 객관식 25문제 80점, 서술형 내문학 20점이었습니다. 난이도는요. 제가 거의 다 학교들을 조금 그러니까 중상이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를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좀 되는 아이들 그 기준으로 보면 지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문을 딱 보면 이런 문제구나 하는데 보기 선지가 어렵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지문 어려운 것보다 보기 선지 고르는 게 더 어려운데 이 학교는 신기하게도 선지가 어려워서 애들이 선생님 저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려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지리 문제는 제가 과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도를 정말 많이 냅니다. 원래 시험지가 오는데 25문제면 한 4장이면 앞뒤니까 4장이 넘습니다. 지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여학생들이 공간감적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대신 언어적 능력이 발달됐고 지도를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성상 문과과목 난이도가 있고요. 지도가 6개나 나오고 그래프도 많이 나와서 자료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료 시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시험지 너무 많이 들고 와갖고 우선 1단원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 혹시 이게 수능 시험지가 한 장에 지문이 나오는 것처럼 아예 한쪽을 그냥 자료 읽기로 다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라. 완전 수능식으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근데 자료를 아이들이 보면 이 자료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합친 자료입니다, 지금. 통합형 사고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문도 어렵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작년에 이 학생 가르칠 때 학생이 제가 왜 틀렸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이거 비율인데 저는 이걸로 사람 수로 생각을 했어요. 비율은 절대 사람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100명일 때 100%면 사람 수가 되겠지만 200명일 때 100%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 근데 몇 퍼센트를 인구가 몇 명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비교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아이들은 자료를 그냥 읽고 이게 숫자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3.8이 3.8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는 인구수 보시면 아까 어디 문제 있었는데 그 숫자 도시지역보다 매우 많다 고령 인구 수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센트로는 절대 숫자가 알 수 없습니다. 인구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걸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같은 경우 2번을 선택해갖고 왜냐면 딱 볼 때 맞네 퍼센트로 보면 맞는데 인구 수로 보면 또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이 헷갈려요. 지도 문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 바닥에만 지금 3개 지도가 나와 있죠. 네, 3개 지도가 나와 있고 또 요거 같은 경우도 이런 원리를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를 또 찾는 그런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역시 지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역시 인구 그래프 요거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서술형 같은 경우도 잠깐 역시 또 지도 문제 나왔습니다. 지도 문제 나왔는데 서술형 문제가 지금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0점인데 6점, 2점, 여기 4점, 8점 그리고 지도 문제가 약간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죠. 이것도 역시 아이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집이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요. 시중에 없습니다. 모의고사식으로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이걸 떼와 가지고 서술형으로 낸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문제는 이제 이 단원이 지리 단원이기 때문에 고3 한국지리 모의고사에서 이걸 따온 겁니다. 이건 세계지리 모의고사에서 따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수능에서 주요 자료. 여기 선생님들이 준비를 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 때. 왜냐면 다른 학교랑 차별화를 못했다. 그래서 물론 난이도는 챙기면서 지문 자체가 우선 빽빽하고 글자가 꽉꽉 차 있어서 아이들이 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하나 지문이 아니고 하나
그래프당 하나 문제가 아니라 4개 교회를 보내놓고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나 나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 진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는 평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예 이런 그래프 있는 게 안 되니까는 편차가 더 커져서 좌우로 이렇게 쫙 찢어지는 점수 때 이런 걸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그 점수 유지가 되는 거죠. 1년 동안. 자, 다음 이제 한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온 졸업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였냐라고 물어보면 영정조까지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영정조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딱. 즉 얘들이 3학년 동안 모든 배운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말,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3번 시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흥성대원군부터 저희 식민지 전까지 요게 2단원이고 그 다음에 3단원은 식민지 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가 3단원 그 다음에 4단원은 현대사 이렇게 4개 단원인데 그 중에 저희가 중학교 때 공부한 건 첫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니까 시험 범위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 저희 나라 만든 고조선부터 구석기 신석기 고조선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범위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범위 양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험 점수가 왜 안 나오냐?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고려면 고려, 조선이면 조선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범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거기다 동명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들을 골고루 냈기 때문에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점수를 잘 보기 위해서 나는 고려랑 조선 위주로 공부해야 돼. 그래 여기 비중이 높으면 그렇게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많이 틀리고 여기서 좀 틀리고 여기서 다 맞추면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골고루 냈습니다. 문제를. 모든 시험 범위 골고루. 제가 볼 때 이게 문제를 이렇게 배분해서 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곳 버릴 데 없이 다 봐야 된다는 한국사 같은 경우. 자, 총 25문항 66점 있고 서술형 3문항인데 점수 보이십니까? 34점. 자, 제가 서술형 거 좀 놀라는데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역시 난이도 중상입니다. 우선 학교 역사가 아이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연도 문제, 그 다음에 순서 나열하기 문제. 이 두 가지 반드시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시험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범위가 다 나오고요. 서술형 문제는 3문제인데 한 문제당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12점, 10점, 10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점수를 완성형으로 만듭니다. 시험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